재혼실격 2회입니다. 예전에 영화배우 윤정이가 이창동 감독의 시에 출연했을 때 회사 여직원들끼리 영화를 보고 와서 의견이 분분했었던 적이 있었다. 영화배우면 저렇게 주름이 있는 상태로 나오면 안 되지. 윤정이가 늙은 거 보고 이번에 정말 실망했어.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그 흔한 보톡스라도 맞고 나왔어야지. 왜 배우가 늙은 거에 대해 가릴 생각을 안 하지? 그러나 정도는 직원들이 그렇게 말할 때 헛웃음이 나왔다. 정도가 보기엔 욕하는 젊은 저들보다 나이 든 윤정이가 훨씬 예쁘기만 했다. 정도도 아내와 함께 그 영화를 봤었다. 아내와 나는 직원들과는 반대의 느낌을 받았었다. 윤정이는 역시 윤정이다. 늙어도 어쩜 저렇게 고와? 아내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격찬했다. 그러게, 아니 예전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걸. 그쵸 여보, 다른 사람들은 배우랍시고 얼굴에다 뭐를 잔뜩 넣어 풍선처럼 빵빵한데 윤정이는 하나도 넣지 않고도 어쩜 저렇게 고울 수가 있지? 얼굴에 어떤 시술도 하지 않은 윤정이를 난 다시 봤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나이 들면 주름은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가는 거지. 그러니까 윤정이는 역시 멋진 배우야. 아무튼 난 오랜만에 윤정이가 나오는 영화를 봐서 좋구먼. 이창동 감독은 노무현 정부 때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덕분에 좌파 딱지가 붙었었다. 정권이 바뀌자 2010년 영화시는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사업에서 탈락되었다. 한 심사위원이 그의 시의 각본이 시가 아니라 소설 같다는 이유로 0점을 줬다고 했다. 그러나 시는 같은 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당당히 각본상을 수상했다. 윤정이는 이 영화 시에서 양미자 역을 맡아 열연했다. 양미자는 성범죄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할머니였다. 미자는 간병인으로 일했다. 덩치 큰 할아버지를 씻기기 위해 옷을 벗기고 욕조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 온몸을 씻겨주는 장면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언제부턴가 이쁘장하게 생긴 간병인 미자와 한번 하고 죽는 게 소원이었다. 섹스를 한번 하고 싶어. 저기 서랍 윗칸에 비아그라가 있는데 그걸 나한테 먹이고 한 번만 하게 해줘. 할아버지는 입이 돌아가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발음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간병인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미자는 그의 표정과 몸짓으로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었다. 미자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돈이 급한 나머지 할아버지의 간절한 표정과 서랍을 눈으로 연달아 바라본다. 미자는 500만 원이 필요했다. 집단 성폭행으로 피해당한 여성이 그만 자살하게 되자 무리 중 한 명인 가해자가 된 손자의 합의금이 필요했다. 미자는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할아버지에게 떨리는 손으로 비아그라를 먹인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준다. 이창동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 때 윤정이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시나리오에서 미자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다. 그런데 실제로도 윤정이의 본명은 손미자였다고 한다. 이창동 감독은 윤정이의 본명을 몰랐었다고 했다. 거기다 영화 촬영 시작하자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윤정이는 이미 알츠하이머 초기 증세를 보였다고 이창동 감독은 그때를 회상했다. 현실과 영화가 어우러진 기가 막힌 우연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윤정이를 위해 만들어진 윤정이의 영화가 되었다. 운명 같은 영화란 이런 게 아닐까? 정도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다시 한번 네이버에서 영화를 검색해 찾아보았다. 정도의 누나들은 요즘 정도만 보면 다시 여자를 만나봐야 하지 않겠냐고 넌지시 물어왔다.
유정 엄마랑 그렇게 각별하게 좋은 시누이 올케 사이였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벌써 내 앞에서 다른 여자 타령이었다. 정도야, 어디서 유정 엄마 같은 참한 여자 있으면 만나보고 그래라. 싫어. 그래도 그게 아니다. 남자는 나이 들어 혼자 있으면 궁상스러워. 너 유정 엄마 살아있을 때랑 비교하면 10년은 더 늙어 보인다고 엄마도 걱정하더라. 이 나이에 무슨 여자를 만나. 누나는 참.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다들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요. 얘는 그 나이니까 더 걱정이지. 남자는 나이 들수록 여자가 해주는 뜨신 밥 먹는 게 늙어서는 제일이다. 나이 60 넘으면 많이 배운 여자도 예쁜 여자도 다 필요 없다. 그저 음식 솜씨 좋아. 남편 새끼 뜨신 밥 해주는 여자가 제일이야. 누님도 참. 아니 요즘 어떤 여자가 재혼해서 하루 세끼 남편 뜨신 밥을 해주려고 해요. 누나나 매형 살아있을 때 그렇게 섬겼지. 그리고 나도 웬만한 음식은 할 줄 알아. 요즘은 햇반도 잘 나오고 내가 하는 밥보다 맛있어. 누나. 음식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내 말은 남자 혼자 먹는 밥이 어디로 살로 가겠냐? 너 요즘 보면 아주 호라비 냄새가 난다니까. 2년 혼자 지냈으면 유정 엄마한테도 됐다. 나도 유정 엄마가 걸리긴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떡하냐. 내가 어디 중매 좀 나설까? 아이고 됐어요. 무슨 이 나이에 중매요. 혹시 누님이 시집가고 싶은 거 아니요? 이거 내가 너무 무심했나? 정도는 누나가 진지하게 나오자 개면쩍어 농담으로 넘기려 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야 70이 넘었잖니.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는 여자의 손길이 구석구석 필요하잖니. 남자는 여자랑 다르지. 정도는 다시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나이 62세의 여자를 만나서 도대체 무얼 하겠나. 한숨이 나왔다. 그렇다고 혼자 산다는 것도 참 재미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나이를 생각하면 막막했다. 마누라를 먼저 데려간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어머님도 언제부턴가 은근히 재혼하기를 내비쳤다. 주변에 혼자 된 여자가 있다는데 한번 만나보련? 그럴 때면 정도는 그냥 못 들은 채 했다. 정도의 누나들은 막내 정도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다. 언니, 정도 말이유. 제 평생 호라비로 살면 어떡하지? 요즘 정도를 보면 나이가 70대는 된 할아버지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그게 걱정이다. 누구 만나는 사람도 없는 눈치던데. 누굴 만나면 저렇게 멋도 안 부리고 옷소매가 너덜너덜하니 다니겠어. 호라비 냄새도 많이 나는 거 보면 정도는 아무도 안 만나는 게 확실해. 정도는 뭐 원래부터 여자를 밝히지도 않았잖니? 큰언니는 뭘 당연한 소리를 하느냐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건 그래. 전에 올케한테 들었는데 딱 2번 관계에서 딸 2 낳았다고 웃으며 말합디다. 둘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크게 웃었다. 그러니 큰일이다. 젊어서도 여자를 밝히질 않았는데 저러다 혼자 늙어가게 생겼다. 늙어서는 서로 기댈 사람이 필요한데 말이야. 너 혹시 주변에 혼자 사는 여자 중에 어디 쓸만한 사람 있나 잘 좀 살펴봐라. 나도 신경을 쓰는데 원체 유정 엄마가 야무지고 알뜰하고 해서 그런 여자 비슷한 여자를 찾기가 힘들어. 유정 엄마 같은 여자는 다시 없지. 그냥 꽃뱀만 아니면 되지. 정도가 건물도 있겠다. 제 앞으로 나오는 연금 있겠다. 유정 엄마의 유족연금도 나온다나 했지 아마? 응, 정도는 알고 보면 알부자지. 건물에서 월세도 1,000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것 같았어. 그러니 여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도면 1등 재혼감인데 말이야. 당연하지. 어디 경제력뿐이니? 큰언니는 정도의 착한 마음을 잘 알기에
경제력에다 요즘 시대 보기 드물게 착한 것까지 동생은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덧붙이려다 말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끔은 너무 당연한 말은 입에서 하기가 싫을 때가 있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돈 보고 오는 여자가 그거 제대로 된 여자겠니? 언니는 그럼 어떤 여자가 다 늙은 남자한테 오면서 종노릇 밥 해줘가며 평생 봉사활동만 하려고 시집을 오겠어? 하긴 여자는 늙어서 혼자 살면 세상 편하니까. 늙어서 재혼하면 쟤 먹는 것 만들기도 귀찮을 나이인데 끼니 때마다 남편까지 밥 챙겨주려면 보통 일은 아니지.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도는 착하긴 한데 쑥맥이라 재미는 없잖니? 그러니까 여자는 착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돈은 조금 부족한 여자가 정도한테는 딱인데. 맞아. 정도한테는 그런 여자가 제격이지. 언니 참 내 친구 수경이 알지? 그래. 참 걔는 이혼했다더니 아직 혼자 사니? 큰언니는 수경 얘기가 나오자 정도랑 재혼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아니 재혼했어. 아 아깝다. 걔는 이쁘장하니 야무지고 알뜰하고 음식 잘하고 재빠르고 인사성 밝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데 수경이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우리 정도랑 딱인데 걔도 호적이 빨리 되어 7살에 학교 갔댔지? 응, 우리 정도랑 실제 나이는 1살 차이야. 정도도 수경이 어려서부터 좀 유난히 좋아했잖아. 다른 친구들한테는 누나 취급하면서 수경이를 보면 정도가 행동이 어색해지곤 했었거든. 그땐 제가 왜 저러나 하고 지났었는데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 그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수줍어서 그랬던 거더라고. 맞아. 네 다른 친구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도 수경이가 들어오면 부끄러워하면서 제 방으로 후다닥 들어가곤 했지. 언니도 그걸 기억하는구나. 수경이가 재혼만 안 했으면 우리 정도랑 딱 좋은데 생각하곤 했었어. 그런데 이미 재혼했으니 뭐 지나간 버스지. 그래. 수경인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사니? 아이고 행복은 무슨. 나도 걔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걘 희한하게 남편 복이 없더라 언니. 왜? 수경이 재혼할 때 우리가 다 말렸었어. 재혼하는 남자가 글쎄 집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불알투 쪽만 차고 수경이한테 장가왔거든. 아니 그런데 왜 그걸 알고도 재혼했다니? 혼자 살다 보니 외로운 마음에 쉽게 정을 줬나 봐. 만나다 보니 사람이 그렇게 착하더래. 그래서 돈이 없는 걸 알았지만 남자가 돈이 없을 수도 있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재혼을 결심한 거지. 원래 피곤할 때 의자 사러 가지 말고 배고플 때 슈퍼 가는 거 아닌데 걔가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워서 제대로 판단 능력이 없었던 게로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그러니까 피곤할 때 의자 사러 가면 웬만하면 다 편해 보인다 그 말인가? 그래. 그리고 배고플 때 슈퍼에 가면 다 맛있어 보여서 쓸데없는 것을 다 사게 되잖니? 그 말이지. 맞아 언니. 정말 딱 맞는 비유네. 재혼한 사람이 돈이 없어도 남자가 착하면 괜찮지 뭐. 대신 수경이가 그래도 재산은 조금 있었잖아. 응, 걘 집도 있고 지가 운영하는 꽃가게도 지 거였지. 어느 날 걔가 운영하는 꽃가게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들렀는데 글쎄 펑펑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 아니 왜? 재혼한 남편과 무슨 문제가 있었나? 알고 보니 그게 사기의 결혼이었던 거야. 착한 건 결혼 전까지였던 거야. 원래 남녀관계라는 게 연애할 땐 속이려고 들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원룸에 살던 남자를 수경이 사는 아파트로 들어오게 해서 같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사람이 변하더래. 매일 술에 쪄들어 들어와서는 자기가 돈이 없으니 무시하는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수고 아주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야. 아니 미친놈 아니냐?
돈 하나 없이 장가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웬 이기지도 못할 술을 퍼마신다니? 그러니까 말이야. 처음엔 재혼하고 얼마 안 돼. 우리가 수경이한테 재혼하니 어떠냐고 물으면 행복하다고 해서 우린 그런 줄만 알았었거든. 사람이 사람을 못 믿을 세상이구나. 그 착한 게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니? 매일 밤 울고 있대. 애들만 아니라면 자살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저런 쯧쯧. 이상하게 착한 애들이 남자를 잘 못 만나더라. 맞아. 착하니까 이것저것 안 따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었던 거지. 남자 나이 50에 돈 한 푼 없는 남자랑 재혼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엄청 말렸었는데 귀엽고 같이 살더니 마음고생 엄청 하고 있어. 아주 딱해 죽겠어. 재혼 안 하고 있었으면 우리 정도랑 맺었으면 딱 좋았을 건데 생각할수록 아깝다. 그런 애를 데려간 그놈은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그런 여자를 만났으면 예전엔 어떻게 살았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언니,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변하오? 택도 없지. 몸은 관념에 비해 그렇게 쉽게 변하질 않거든. 그래 맞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참에는 의도는 선하지만 잠시 부유하다. 끝내 그 몸속으로 가라앉지. 야, 수경이 말이야. 차라리 이혼하라고 해라. 언니, 그런데 그게 글쎄 더 기가 막힌 건 이혼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아파트 명의를 그 사람으로 해줬다는 거야? 남자 기 좀 살려준다고. 아니 이런 바보 같은 게 있나? 그럼 이혼하게 다시 내놓으라고 해야지. 언니는 수경의 바보 같은 행동에 열받았는지 냅다 소리를 질렀다. 언니, 그런 사람이 달란다고 얘다 여겼다 하고 줄 것 같투? 그 남자 입장에선 그런 여자를 어디서 또 잡겠어. 그럼 소송해야지 뭐. 나도 소송하라고 해봤었지. 그런데 소송이 말이 그렇지 진흙탕 싸움이고 생각보다 오래 걸린대. 그리고 재혼했다가 이혼 소송한다는 게 아이들 보기에 신중하지 않은 엄마로 보여질까 싶어 창피해서 못하겠대. 그리고 이혼이 말이 쉽지 2번 이혼은 못하겠대. 그러니까 애초에 남자가 능력이 되는가 보고 결혼을 했어야지. 아니 걔가 왜 그렇게 멍청하냐? 첫 번째도 실패했으면 2번째는 더 심사숙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뭐래. 사람이 착해서는 남들도 죄다 저처럼 착하게 세상을 사는 줄 안다니까. 걘 사람을 너무 믿는 게 변이야. 원래 착한 사람들이 저가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런지 누가 거짓을 해도 의심을 안 하더라만. 어쨌든 남 이야기도 아니고 수경이가 그렇게 산다니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의 60 넘어서 고생하는 걔를 보면 안타까워 미치려고 해. 우리도 네 친구 수경의 재혼한 남자를 반면교사 삼아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 집안에 들이면 안 돼. 그리고 정도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사실 유정엄마네 친정에서 받은 건물이잖니.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재산을 함부로 쓴다면 어떻게 하겠니? 정도도 수경이 짝 나기 전에 우리 정도는 우리가 지키자. 당연하지 언니.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온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잘 지켜야지. 너랑 얘기하면서 가만 보니 정도랑 수경이랑 닮은 데가 참 많다. 정도도 사람을 의심할 줄을 모르잖니? 순에 빠져서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수경을 통해 재혼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 수경은 지금도 한숨만 내쉬고 있어. 걔가 며칠 동안 전화를 안 받으면 혹시 죽은 거 아닌가? 하고 걔가 운영하는 꽃가게를 미친 듯이 달려가 본다니까. 그래, 수경이 잘 대해줘라. 언제 우리 집에 데리고 놀러와라. 밥이나 한번 먹자. 알았어 언니. 수경이도 언니 소식 궁금하다며 어떻게 잘 지내냐고 물었었어. 한번 날 잡아볼게. 그래. 정도의 딸년들은 결혼하더니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어렸을 적엔 아빠랑 결혼한다느니 죽어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지 않겠다며 드러누워 땡깡까지 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었다. 아빠, 나 나중에 커서 결혼 안 하면 안 돼? 난 아빠랑 결혼하면 안 돼? 너 나중에 커서 지금 한 말 꼭 지켜야 해. 아빠가 녹음해 놓을 거다. 난 정말로 아빠랑 살 거야. 아빠도 나보고 시집가라고 하지 마. 약속. 그러던 이쁜 딸년들이 애인이 생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빠, 나 조금만 빨리 결혼하면 안 될까? 뭐라고? 요 녀석. 너 아빠랑 어렸을 때 한 약속은 어떡하고 딴소리야? 아빤, 그땐 내가 아직 이성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할 때잖아. 20살 이전에 한 약속은 다 무효야. 유정인 까르르 웃으며 제 방으로 들어갔다. 정도는 유정의 뒤통수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유정은 제 방문을 열고 혀를 날름거리더니 다시 문을 닫았다. 사실 그런 말이야. 어려서 다들 통과 의례라지만 그래도 그랬던 딸들이 결혼하고는 얼굴 잊어버릴만 하면 아빠 하고 짠 하고 보여준다. 그리고 얼굴 보여준 게 뭔 대수라고 돈을 뜯어간다. 통장에 모아놓은 돈에서 딸에게 얼마를 송금할 때면 그제야 정도는 나도 딸이 있었지 참 하고 생각한다. 딸년들은 키울 때 품 안에 있을 때만 좋았다. 다 크면 그냥 이쁜 도둑일 뿐이다. 아내는 딸년들 키우느라 제 몸 돌아보지 않고 학교 선생으로 아이 엄마로 정말 열심히도 살았었다. 처음 암 수술이 잘 됐다고 하여 다 나았는가 싶더니 5년 후쯤 암이 재발하여 다시 재수술했다.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방사선 치료를 힘들게 하다 결국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고생하다 퇴직 몇 년 앞두고 죽은 것이다. 유방암 수술 후에는 암 재발 방지약을 먹었다. 약 부작용 때문인지 잠이 잘 오질 않는다고 힘들어했다. 하루라도 고민 없이 스르르 잠이 드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 새벽 3시나 4시까지 잠을 청하느라 뒤척이며 무척이나 힘들어했다. 그리고는 3시간 정도 눈을 억지로 붙이고는 무거운 몸을 끌고 일어나 아침에 출근하는 아내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내가 뭐 죽을 사람이야. 난 이제 좋아지고 있어. 나 환자 취급하지 마. 아내는 애써 건강해 보이는 척했다. 보고 있는 정도는 마음이 늘 안쓰러웠다. 정도 역시 퇴근만 하면 부랴부랴 집으로 달렸다. 아내를 조금이라도 쉬게 하려고 집안일이며 음식을 도맡아 했다. 회식이나 동료의 송별식이나 새로 신규 직원의 환영회조차도 빠졌다. 나중에는 직원들도 아예 그러려니 했다. 정도는 자기 스스로 정성을 다하면 아내의 암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졌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오로지 아내의 건강만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10년 동안 정도도 같이 환자처럼 산 거나 마찬가지였다. 정도는 음식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실력이 늘었다. 가끔은 아이들이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아빠가 해주는 게 더 맛있다고 할 때도 있었다. 딸년들의 아양에 힘든지도 모르고 주방에서 살았었다. 아내를 위해서는 아내의 건강을 생각해 기름기 없는 음식으로 따로 준비하느라 밤이 되어 잠들기 전까지 정신없이 바빴다. 마누라 도시락도 건강식으로 먹게 하려고 정성을 다했다. 학교에서 나오는 기름진 음식은 되도록 못 먹게 했다. 그러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었고 그저 아내가 오래 살아주기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성을 다했었다. 부부애가 각별히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아프자 정도는 자신이 보살피지 못해 아픈 것 같아 죄의식으로 간호에 최선을 다했다. 아픈 아내를 보며 정도는 마음이 무척 아팠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으니 그저 안타깝기만 했다. 아내와 자주 관계를 했다면 아내의 가슴에 암덩어리가 자라는 걸 알아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하면 미안하고 미안했다.
병원에서는 유방암 덩어리는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라고 했다.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결혼하고 딱 2번 정도의 딸 둘을 낳은 꼴이다. 그렇다고 평생에 딱 2번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것도 정도는 별로 생각이 없었다. 아내가 이상한 속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며 코맹맹이 소리를 하고 평소 마시지도 않던 와인을 마시자고 교태를 부리면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생각하다가 참 너무 오래됐구나. 그때야 부부관계한 지가 한 분기를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났었다. 부부로 살려면 의무방어전을 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들은 건 있어 와인의 힘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했다. 딸 둘을 그렇게 낳았다. 딸을 둘이나 낳았으니 이제 그만 됐다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살았었다. 남들도 한 달에 1~2번 부부관계를 하는 줄 알았는데 주변 동료들이 회식 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들 관계를 자주 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게 뭐 그리 대수인가? 사람이 동물도 아닌데 그것만 밝힌다는 것은 좀 지성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도는 조용조용한 성격이었다. 주말이면 집에서 책이나 보고 쉬는 게 좋았다. 남들은 주말이면 테니스를 치러 가네, 백대 명산을 가네, 골프를 치러 가네, 라이딩을 어디로 가네. 각자 취미 활동하는 친구들끼리 전화하느라 바빴다. 직장 동료들은 사무실에서는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다가도 친구들과 주말 스케줄을 짤 때면 다들 눈이 반짝였다. 그들은 주말에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 5일 근무를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사람들 같았다. 그들은 일하는 주 5일 동안은 퇴근 시간만 기다리더니 금요일 오후부터는 주말이라는 생각만으로도 갑자기 생기가 돌았다. 정도와는 정반대였다. 정도는 직장 일을 할 때는 눈이 살아 있었다. 집에서는 그냥 쉬는 게 좋았다.